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발표 맡게 된 응웬티 구인입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와 아래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책에 대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저자는 1935년에 팔리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대 말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8년 오리엔탈리즘을 썼으며 1994년부터 백혈병으로 2병 생활을 하던 중 2003년에 9월 24일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에 오리엘 탈리즘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의 내용은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은 동양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이릅니다. 오리엔탈리스트란 말을 이러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본 수 있으나 동양을 연구하는 학자를 이르는 전통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은 첫째는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정치적 목적, 즉 유럽의 비서구 세계에 대한 정복과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도서관에 있는 한 서가의 책이 인도와 아랍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은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오만한 반언처럼 서양인은 동양 사회와 문화를 저평가하여 서구의 개입은 당연시하였습니다. 비합리적이거나 무구한 동양인은 이 잔입한 문친 세계를 통치하거나 변화를 한 능력이 없고 따라서 아버지와 같은 서구의 도움으로만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둘째는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자기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동양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우운한 서구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디 정체성의 구성은 반대적 타자의 창출과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서양이 우수하면 동양은 널등하고 동양이 호진적이고 비합리적이면 서양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동양이 나약한 여성과 미숙한 어린애라면 서구인은 그들보다 돌보는 강한 가부장적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백색 피부에 우수한 인정이 열등한 유색인은 가르쳐서 운명 세계로 이끈다는
주위의 논리도 작동했습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은 거짓으로 기술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이 서양이니 그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네라는 영국 시인 키거플링의 시기 시사하듯 서구는 열등한 동양은 창조했으니 본질적인 것으로 영구 불변의 것으로 박제하였습니다. 동양인은 본래 부정적이며 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간격은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동양은 과학과 상업 분야 등의 인류 진화의 주류에서도 고립된 변화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광대한 비서구 세계를 당인한 불변의 동양으로 왜곡한 오리엔탈리즘은 영화, TV, 사진, 그림, 광고, 문학, 학술서적, 신문과 잡지 등을 매개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 오리엔탈리즘의 범위에 대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동양인에 대한 인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양은 서양과 구분되는 동작성 내지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야말로 오리엔탈리즘의 출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에 서양에 관한 한 동양과 동양에 속하는 인재의 것이 비록 바로 서양에 열등하다고 할 수 없어도 서양의 열구의 이해 교정은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가장 되었다는 것만큼은 처음부터 인정해야 한 것입니다. 동양은 마치 교신이나 형사법원, 감옥 또는 독감과 같은 틀에 의해 교정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곧 그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적인 사물은 조사, 열구, 발견, 훈련, 통치의 대상으로서 교신, 법정, 감목, 도감 속에 배치하는 동양에 관한 지식입니다. 네, 다음에 상상의 진리와 그 표상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화란 살아있는 현실 위에 교정을 가하고 그것은 자유롭게 운동하는 대상으로부터 인정한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환이 생기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룬 적이 없는 미지의 문제로부터 공격은 받았을 때 인간의 정신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언제나 상이한 문화에 대해 완전한 병은 강요하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측에서 보아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모습으로 전환시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다음에 사업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구성에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의 논리적인 귀결과 더욱 흥미 깊은 것으로는 오리엔탈리즘적인 노력의 논리적 귀견이 같이 나타납니다. 과거에서 서양에서 아시아란 거리감과 소원감의 무언의 표상이었고 이슬람이랑 유럽 기독교 세계에 대해 전투적인 적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불변의 상대를 타도하기 위해는 먼저 동양은 알고 이어 동양에 침입해서 이것은 소유하고 그 뒤에 학자나 군인 재판관의 손으로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레셉스는 동양은 서양 속에 녹여 없애버렸고 이어서 이슬람의 위험은 불식시킴으로써 동양의 실리적인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렸습니다. 다음에 위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지원한 자세를 낳기에 적합한 상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비교적인 알려지지 않았고 위협적이며 과거에 멀리 떨어져 있던 것과 매우 가깝게 만나는 경우입니다. 테스 지원한 자세를 낳기에 적합한 또 하나의 상황은 그러한 테스트로 인해서 실제로 성공이 조례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우리들이 사자른 명수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후에 실제로 사나운 사자와 만났다고자 하자 우리들은 당분이 같은 저자의 책을 더욱 많이 읽고자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나아가 그 책의 내용을 신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리엔탈리즘의 구성과 재구성에 대해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 재구성에 된 문제, 세속화된 종교에 대해만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가 되어 유럽이 동양은 침략하면 침략할수록 오리엔탈리즘은 더욱더 대중적인 신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대중적 신용의 획득이 창조성이
창조성의 상징과 일치했다고 해도 실은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엔탈리즘의 양식은 처음부터 재구성되고 반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신베 스트루드 사시와 에르레스트르낭의 합리적 주의적 인류학과 문헌학계 신험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르레스트르낭의 역사와 문학의 세계는 특이하게 활량하고 관복한 정도로 남성적인 세계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칼리반 그리고 대양신과 같은 남성들의 세계입니다. 그는 과학적의 힘, 특히 오리엔탈리즘적인 문헌학의 힘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통찰력과 기술은 추구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시대의 생활에 가입하고 자주 상담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상으로 본 역하는 구경꾼의 그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동양지료와 동양에 관한 학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샘죽에 관한 르낭의 견해가 대중의 편견이나 통속적인 반셈주의의 인종이라는 보다도 도리어 과학적인 동양 문헌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르랑과 사시의 잭은 읽으면 문학의 객관적인 파악이 과학적인 진수이라고 하는 갑옷으로 몸은 단히 싸우고 외국 문화를 교정하는 연구에 분위기를 갖추기 시작하는 모습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은 개개적인 조사 제험의 연쇄이었으나 이제는 벽이 없는 인종의 상상 박물관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넓이와 다양성은 갖춘 동양의 문화로부터 수집되어 온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조건 동양적인 것이 됩니다. 다음에 순례자와 영국인과 프랑스인에 대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동양 순례는 모든 성서에 기록된 여러 지방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순례행의 대부분이 신체 문제로서는 유대인, 기독교적, 그리스 로마적 현신의 어떤 부분은 체험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또는
그러한 현실은 광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한 동양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리엔탈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동양 연구의 분야에서 대학교에 훈련을 맞다고 하는 것이고, 여행은 위한 보조금이 주어지고, 나아가 권위 있는 형식으로 저수는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오늘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첫 번째 잠재적인 오리엔탈리즘과 명백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이 서양보다 또 약하기 때문에 동양 위를 억누른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교회이고, 그것은 동양이 갖는 이 질성은 그 약함에 관련시켜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양 그 자체는 오리엔탈리즘에 대응하는 분야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서양에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상대적인 힘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양식하고 전문 지식 비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포괄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 인종의 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오리엔탈리스트입니다. 어떤 개인이 동양의 민족으로서 알려진 시밥적인 현상 자체는 과학적으로 보아야 한 필요가 부닥쳤을 때 그는 자신의 관념이 나 자신의 눈으로 분상 항도 이 요구함에 종속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의 전형적인 보기가 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9세기 말에 오리엔탈리즘은 채운 과학적인 범주가 고정적인 것임과 마찬가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적인 것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현재 영국,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그 극성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뇽의 비전이 취한 틀은 이슬람적인 동양의 본질적인 고대를 또 서양에는 현대성은 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슨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마시뇽은 동양인이란 현대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샘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적인 정신은 다른 것과 구별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란 보이지 않는 것은 신봉하기 쉽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제결은 구척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최근의 전개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국의 근동 연구에 문학이 결여되고 문헌학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고 그리고 하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평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근동의 전문가가 행하고 있는 작업과 기브나 마시농에 이르는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과 닮은 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계보적으로 미국 오리엔탈리즘의 유래를 따져보면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사이 그리고 이후에 창설된 군대의 외국어 학교 전후에 비서양 세계에 대한 정부가 여러 단체들의 돌연한 관심, 소련과의 냉전 그리고 갱생자 재교육의 기회가 있었다고 간주한 동양인에 대해 선교사적인 태도의 잔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은 작가가 이 책운동에 전해라 하는 교훈이요. 어떤 교훈인지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식인이 얘기하자면은 오리엔탈리즘은 이해하기에 앞서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해 알아보자고. 그는 영국 시민지였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미국 국적은 얻어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집안은 팔레스타인 기독교도라는 소수파에 속한 부유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 시절 10년에 걸친 미국 생활로 시민권을 얻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등지의 사업을 자주성가한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침례 교회 목사의 딸로 고등교육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의 인식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미국에서는 신호범위 전 워싱턴 주 상원의원에 의해 최초로 오리엔탈 용어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6년부터 연방 법규와公문서에서 오리엔탈이라는
단어 사용은 금하고 아시안이라는 단어로 칭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에 대한 편견이 자유로움은 표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래는 책은 읽은 후에는 저희 조에 속하신 분들은 그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생각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